시청자 여러분, 이 논두렁식의 보도 사건 알고 계시죠? 2009년이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보도였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고가의 시계를 선물 받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소설성이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건지 조사가 필요하다, 나아가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요. 도피성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국내에 있는 기자들한테 문자나 이메일로 이거는 국정원의 공작이었다, 원세훈 당시 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언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었고, 근데 나는 강력히 꾸짖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한 바가 있고요. 또 엊그저께는 한 기자한테 문자를 보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면 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또 입장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이런 행보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냥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냥 국내로 들어와서 그냥 속 시원하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자기가 네. 어떤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인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자기로서는 열심히 검사로서 수행을 다했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이건 지금 검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으니까 바로 여쭤보겠는데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사실은 검사의 어떤 꽃 중의 꽃이 대검 중수부장 아니었던가, 과거에는. 그렇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것이 대검 중수부였고. 네. 거기 수장을 했던 사람의 이런 어떤 그 처신,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질적으로 검사로서의 같은 기본적으로 지킬 걸 안 지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에도 그랬었고요. 네. 수사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처음에 지금 본인은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 본인은 이것이 다 국정원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국정원 계획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검찰발 소스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발 소스였다. 그런 게 네. 계획에서 나오고 있고, 예. 지금 SBS에서도 이것이 자기들의 그 취재원 검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 당시에서도 검사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은 또 이게 정상적으로 본인이 뭐 수사 단계나 아니면 청문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언론에 흘리는 듯한 아니면 자기 입장문을 발표하는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은, 네. 또 그것도 수사가 완결되고 이제 수사단에 벗어난 상태에서 네. 그걸 발표하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찰발이라고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다면 이인규 전 부장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큰 책임이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소스가 돼서 밖으로 나온 과정에 뭐 본인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뭐 전화를 해서 주문을 했다는 등, 뭐 내지 국정원의 한 단장이 찾아와서 뭐를 했다라고 하는 이인규 전 부장의 이런 주장은 그러면 네. 자신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지어냈거나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 근데 국정원이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이게 수사 단계에서 국정원이 검찰과 네. 어떤 연락이 있었다는 부분은 이제 팩트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네. 원세훈 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다, 아니면 국정원에 어떤 국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이러한 내용이 국정원에 흘러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책임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 정보가 국정원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누군가가 국정원한테 알려줬으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과연 팩트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금 있는 겁니다. 네. 본인은 이것이 뭐 조서와 이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것은 지금 좀 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내용도 사실과 같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진위 문제 이전에 하나 더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인규 전 부장은. 그것도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데 지금 미국 가 있는 게 도피성이 맞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도피를 해서 미국으로 가 있다라는 이런 지금 행위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좀 약간 비겁하다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인규 중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홈앤쇼핑 인사청탁 의혹 사건도 같이 연루돼 있어요. 참, 네, 맞아요. 예, 보도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검찰 요직을 지낸 사람이 사실상 도피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 듣도 보도 못한 일이어갖고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이런 전례가 있나요 또? 실제로 뭐 저도 구체적인 전례는 다 알지 못해서 알 수는 없는데. 그 검사로서의 어떤 명예, 그런 것을 진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왔던 사람이라면, 좀 생각하기 어려운 처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돌아가서 이 논두렁식의 보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이건 수사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조사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 수사로도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사자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지금 SBS 쪽에서는 이것을 뭐 고소할 수 있다 고발할 수 있다는 그 의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인규 전 부장을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KBS에서는 이제 시계를 받았다 여기까지만 보도가 됐었고요. 논두렁 얘기는 이제 SBS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 SBS 논두렁 얘기 나온 것이 국정원의 공작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하고 SBS하고 짜고 이런 보도를 했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SBS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인규 전 부장은 뭐 한 기자한테 문자 보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 들어가면 응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들 국정조사나 아니면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일단 문제가 됐을 때는 수사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수사를 먼저 해야 된다? 네. 어쨌든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가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한다면 지금 홈앤쇼핑 건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연루돼 있는데도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인규 전 부장은. 근데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자기 발로 들어올까요? 첫째는 뭐 본인이 뭐 들어와 조사를 받겠다. 청문회 조사라기보다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하면 와서 진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런 말씀 지키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많은 분이 이제 교포들께서 지난번에 최순실 사건처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행적을 그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어디 있다 이런 거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냥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의 경우에 있어서 검찰 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당시 중수부장은 이인규 부장이었고요. 그 밑에 중수 1과장이었나요? 주임검사가 지금 구속돼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닙니까?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건이었지만 이 문제를 캤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오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별건이기 때문에. 뭐 이제 한간에는 이제 무조건 그 어떤 뭐 전체적인 포괄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마치 표적을 삼아서.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수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검찰 상태에서도 사실상 백지 상태일 거다.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정원에서 그렇게 공작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정보를 토스해 줬으니까 시작했던 거 아니겠느냐 이 점을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으니까 그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면 네. 국정원, 그다음에 청와대, 네. 검찰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수사 단계부터 소위 교류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서 네. 뭐 여론을 한쪽을 몰고 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대략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어떤 주요 사건을 수사를 할 때 과거에 네. 그 당시 정권과 상당한 교감을 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정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렇다면 뭐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하는 게 내용적으로 사실상 가동이 됐다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그렇게까지 구조적인 문제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만약에 이 방송을 이인규 전 부장이 듣고 있다면 의원님 꼭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이인규 전 부장에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식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들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수사했던 내용을 네. 이렇게 외부로 알리는 것은 사실은 공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자한테 입장이나 이런 걸 밝히는 것 자체도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될 과정도 있고 하니까 국내로 들어오셔서 네. 적절하게 준비하시고 있다가 네.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네. 지금으로선 가장 적절한 행동이다. 그러게요. 네. 저희 방송이 팟캐스트로도 나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